사주 명리학적 관점에서 인생 설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주에 우선 제일 먼저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분수를 아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종기만한 그릇으로 장독대의 물을 담으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장대역대와 같은 큰 그릇에다가 스스로 알지 못해서 종기만한 물을 받았을 적에는 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릇, 자기의 분수, 자기 스스로의 처신을 잘해서 또 자기 가족과 친지, 남의 그릇을 알고 도와줄 것이니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또 이제 제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번 막 오셨는데 회원이에요. 깝깝한 사람 근심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남의 흉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근심을 풀어주고 공감해 주면은 그 양반이 나중에 손님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쪽지캐락 치고서는 막 겁줘버리니까 안 와요. 네? 이거는 서로가 공감을 해서 회원을 해줘.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풀어준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아는 사람은 첫째, 분수에 넘치는 허용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분수에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업적을 성취할 거예요. 특히 여기 자녀분들 이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가도 대한민국은 인성의 병이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든 사회다. 삼자적 관점에서 볼 적에 공무원 될 수 없고 교수 될 수 없고 박사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고슴도치 사랑하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공부 못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노량진 같은 데다 학원에다 한 달에 150, 200씩 주고 3년씩 썩혀요. 안 되죠. 그 부모가 자식 망치는. 그래서 자식의 진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쪽으로 자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능률도 오르고 힘도 안 드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걸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추진하면 능률도 오르고 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허욕을 부리다가 실패합니다. 자기 영향을 모르고 작은 일에 안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선생님들 여기 다 사회생활 하셨으니까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할 적에 왜 당했는가?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당한.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왜? 저 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네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 가봐 이랬더니 금덩어리만 보이지 가다가 구덩이 있고 걸레 넘어질 거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생긴다고 하면 200만 원 생기는 것만 걱정 보이지 내 돈 100만 원이 유혹에 빠져 사기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게 돼 있어요. 이렇습니다. 손해를 보려고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요, 갑자기 충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장에 1억을 넣어놨는데요. 난 입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통장을 한번 찍어보니까 이자가 1억인데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 내가 바보짓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앞에 건물을 사서 세를 놨으면 얼마인데? 주식을 투자하면 얼마나 벌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동이 생겨가지고 덜컥하고 나면은 소리를 보더라. 그래서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그릇을 아는 사람이다. 그릇에도 사계에 따라서 다름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관록의 그릇, 재물의 그릇, 공부의 그릇, 복록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록 그릇은 큰데 공부 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공부 그릇이 큰데 재물 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재물 그릇은 큰데 공부 그릇이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계의 그릇 쓰임새는 길을 갈 때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방황하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와 친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고 준비를 한다면 성공이 빠르고 수월할 것이며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릇의 쓰임새는 관록 그릇이 크고 공부 그릇이 작은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야 하고, 공부 그릇이 크고 재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학자나 교육자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고, 공부 그릇이 작고 재물 그릇이 큰 사람은 사업가로 나가야 하니 이것이 그릇의 짜임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다. 진로를 알게 되면 성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자기 진로와 적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하여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성공이 더디다고 봐야 돼. 철든 사람 그런데 옛적에 맥락이 있어서 천리말을 감정하니 명마가 모두 그 손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큰 그릇을 가진 인재도 그릇을 알아보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 인재도 때를 잘못 만나면 쓰지 못한다. 이와 같이 철든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다. 인생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으니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한다. 순풍이 불 때는 더욱 열심히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역풍이 불 때는 잠시 쉬고 바람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와 반대로 역풍에 앞으로 나가야 하고 순풍에 안주하여 쉰다면 하는 일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다음에 이제 운을 아는 사람. 운이 나쁠 때는 자기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딴다든가 어떤 학문을 탐구한다든가 이렇게 쓴다. 투자를 하지 않고 월급 생활을 하거나 시집을 취하여 미래를 설계한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모님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삐딱하여 운영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절제한다. 운이 좋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여 크게 성취해야 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미래의 나쁜 운은 대비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운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 나쁠 때 일을 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이를 자제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자제하지 않고, 운이 좋을 때는 운에 안주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또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으니 나쁜 운으로 바뀌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운을 모르는 사람은요.
좋은 인연,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 보는 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선인인가 악인인가,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그때 운이 오는가를 보고 좋은 인연을 찾아 때를 알아서 쓰는 수월하게 이룰 것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사주 공부를 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 보는 운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을 가장 만든다.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쓴다. 덕이 없는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은 좀 멀리한다. 사람 보니 눈이 없는 사람은 운이 나쁘면 운이 나쁜 사람과 만나 일이 실패한다. 사람과 적성을 모르니 하는 일마다 여의치 않다. 남의 감언 이설에 속히 싶다. 발국 시기에 대한 인생 설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초연에 우리가 지금 인생을 80으로 봤을 적에 4등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초연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고 좋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35살에서 55살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요. 말년에 운이 조금 나빠도 그때 한참 활동할 적에 축적해 놓은 노화우나 재력으로 몸 건강 문제만 아니라면 노후에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한다. 60년 용신운 뭐 했는데 용신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좋은 운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생활에, 내 자녀 교육에, 내 자녀 인생 설계에 도움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 40대, 50대 분들이 거리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학교 갈 건가 물어보고, 또 50, 60대 오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언제 할 건가 물어보고, 그리고 60대, 70대 어른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아픈 거 언제 나을까요? 물어봐요. 그와 같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주학을 내 인생에다 접목시켜서 활용하자. 이것이 생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활용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무슨 도구를 쓸 거냐. 우선 제가요 사주팔자라는 얘기 들어보죠.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는 얘기는 내기둥 8자라는 얘기예요. 태어난 해를 우리가 연주라고 합니다. 연주. 태어난 달을 월주라고 합니다. 태어난 날을 일주라고 합니다. 태어난 시를 우리가 시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사주, 네 기둥, 팔자, 청간 네자, 지지 네자, 네 사주팔자예요. 이 사주팔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체예요, 체. 우리가 시중에 가면 자동차가 있는데 벤츠도 있고 티코도 있고 뭐 아반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주팔자를 잘 타고난 사람은 벤츠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작게 태어난 사람은 티코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체입니다, 체.
몸뚱아리. 자동차를 얘기하면 차 자체예요. 다음에 그러면 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운이라고 해요. 운. 길이 이 대운 그래요. 대략 이렇게 한 7, 8개 됩니다. 이게 대운인데 요거 하나가 10년씩 관장을 해요. 10년씩 관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사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에요. 길인데 사주 좋은 게 낫겠어요? 길 좋은 게 낫겠어요? 길 좋은 게 낫죠. 팅코차라도 아스팔트 달렸으면 생생 달려. 벤츠라도 잘을 받치고 비포장 걸으면 금방 가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주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운 좋은 게. 그래서 이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길 가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그래. 1년에 한 개씩 오는 거. 금년에는 누가 왔어요? 계묘라는 세운이 온 거예요. 계묘라는 세운. 왔는데 이 계묘가 세운이는 길 가다가 만나는 관계예요. 운이 좋으면 어때요? 가다가 배고플 적에 김밥 나눠 먹자는 사람 만날 것이고 갑시다 내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하는 사람 만날 것인데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너 있는 거 다 내놔 하는 사람.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를 본다, 운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신수를 본다나 맞는 거예요. 사주팔자와 운과 가면서 관계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운을 본다가 맞고 신수를 본다가 맞는 겁니다. 사주팔자 보는 건 요 8장을 보는데 요것도 한계가 있어요. 75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시가 거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잘 안 맞아. 기껏 기억하는 게 뭡니까? 밭에 젖놀이 가지고 어떻게 났어? 나고 나니까 미역국거리가 첫 딸기 울었어. 이 정도죠. 아침은 확실한데 언제인지 몰라 이거예요. 그러나 75년 이때 되게 되면 우리 집집마다 시계가 다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잘 맞다. 그러면 신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고 삼조 육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중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본다는 얘기는 이런데 그럼 요 자리가 뭐냐? 자리가 자 연주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 기억할 수 없는 과거. 그러면 여기가 조상이라고 해요. 조상. 원조상은 기억할 수 없죠. 월주는 뭡니까? 내가 기억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군이에요. 부모 형제. 형제. 자, 아버지 엄마 결혼한 거, 선본 거 기억 못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처녀 때 총각 때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 부모 형제의 차이다. 형제도 마찬가지요.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는 뭐예요? 일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주 주인공이 나예요. 그러면 요거는 현실이죠. 그래서 나와 배우자예요. 이건 내가 다 기억하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자식의 비례니까. 자식입니다. 또 이것을 요즘에는 궁성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은 20, 또 여기에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이렇게 해서 20년생에서 80살을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어지럽죠. 근데 아주 간단해. 뭐가 간단한가 하면은 사주 공부의 기본 원리가 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원소인 오행이에요. 오행인데 예를 들어서 목으로 태어났다 내가. 그럼 한겨울에 태어났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 동짓달 석달에는 나무에 잎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있어 하우스 속에서. 그러나 옛날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연학이니까 이게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최 선생님 주니까 따뜻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한 불기운이 들어오면 형편이 좋아지는 거고, 추워 죽겠는데 물 갖다 부으면 어때? 더 얼어버리죠. 그러면 운이 맥히고 안 좋은 거예요. 계절학이에요, 이거. 다음에 한여름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나무가. 그럼 뭐가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물기운이 들어오면 좋아, 시원하니까. 한여름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원한 물 한 그릇 먹는 거잖아요. 좋아요. 근데 뜨거운데 다시 떼약 뱉어놨다. 또 아니면은 어때 더워 죽겠는데 불 뗐다.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계절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렇게 간단하면 엄마 선생님도 내일부터 안 나올 거잖아.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불이 필요한 사주에 불이 쓸 만큼 있으면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필요한 사주에 물이 쓸 만큼 있는데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거 따지는 게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따지는 게. 그 다음에 또 하진이 충인해서 또 변화해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바로 그런 거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고 주술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머리 아파. 인생 사는 얘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게 사주 주인공이 일간인지 안 돼.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가 날 잘 도와주면 어때요? 남편 덕이 있는 거예요, 여자라면. 근데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남편 복이 없는 거야.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부모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가는 거다 이거예요. 자식하고 엄마하고 싸운다든가 충입해가 이러면 안 좋게 자르면 어지럽죠. 그래서 이걸 살피는데 여기에서는 일간중심적 사고에서 이것이 사주 주인공이다. 태어난 날의 천간이 그 사주의 주인공이에요. 사고에서 나머지 7자의 관계를 살피는 걸 사주팔자 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행 중에서 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목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목이 너무 많아 병이 됐다. 목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죠. 왜?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을 지피는 게 아니고 불을 끄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을 사주팔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